다 드렸어요, 30초.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니, 30초 답변 시간도 안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질문했고 30초 답을 했어요. 예. 김기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틀 전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관련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응답이 64.7%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40대는 70%가 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한다고 하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김 후보 자신의 비리로 인해서 만약 총선에서 질 경우에도 패배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총선 당일 날까지 김 후보의 비리에 대한 민주당의 맹렬한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핵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는 정말 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가짜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번 전당대회에 흑탕을 일으키려고 나오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황교안 후보께서 공천 관련해서 50억을 받았다고 누군가 얘기한 걸 가지고서 그걸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과 모함을 한 것이라면서 고소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김기현을 향한 가짜뉴스는 검증이라고 그러시고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는 거짓말과 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됐으니까 제가 30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뻔한 결과에 대해서 외면하십니까? 왜 김기현 후보의 권력형 토건 비리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곧바로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도권 질문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30분 드렸어요. 아니, 방금 저한테. 다 드렸어요, 30초.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30초 답변 시간도 안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질문했고 30초 답을 했어요. 예.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4년 김 후보가 35살이었을 때 삼산동 상가 부지를 김정권 씨로부터 샀습니다. 98년 2월 IMF 때 문제의 울산 땅 그것을 마찬가지로 김정권 씨로부터 샀습니다. 김 후보에게 상북면 일대 토지 차명 부동산 사건을 의뢰한 사람도 역시 김정권입니다. 이 김정권이 도대체 누군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제가 94년대에 땅을 사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소송 말씀하시는데 소송은 20, 30년 전에 무슨 소송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내용이 뭔지는 전혀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땅 산 겁니다. 98년도에 임야를 매입할 때는 같은 교회를 다녔던 같은 교우였고요. 감사합니다. 같은 교회 집사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 지금 기억하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짜라고 말씀하세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제가 말씀을 기억한다고 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세요. 김정권 씨는 예. 부동산 매매 또 경매를 업으로 하는 그런 부동산 대표입니다. 이 사건에 많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당초에 이제 그 연결도로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결도로만 휘어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김 후보의 땅 인근에 있는 송전탑도 휘어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가야 할 그 송전탑이 김 후보의 토지 바로 앞에서 급격히 꺾이면서 김 후보의 땅을 빙 돌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가야 설치 비용이나 또 전력 손실이 적은데 이게 하필이면 김 후보의 땅을 피해서 빙그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아갔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뭐 송전선 전문가도 아니고 전력 전문가도 아닌데 최근에 유튜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더라고요. 그 주변 일대를 쫙 위에서 이렇게 조망을 해서 보니까 송전선이 그 탑, 그러니까 이 정상을 계속해서 점을 찍고 가요. 주변에서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전문가의 설명 같아 들어보니까 송전탑을 산의 중턱에 세워놓으면 나무가지가 날아와서 송전선에 얹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도 생기고 이게 허물어져서 기반이 약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전탑이 보니까 주변에 다 그래요.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잘 그렇게 연결돼 그렇습니다. 간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예. 그 문제는 우리 김 후보의 땅을 싹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송전탑이, 탑선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송철호 시장이 도로 노선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말한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2007년 8월 2일 날 착수보고 시에는 김기현 후보의 땅은 그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곳에 있다가 이게 2007년 11월 30일 날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최종 보고서가 확정이 됐어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 박맹호 시장 때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결정된 거는 사실은 우리 당의 출신의 시장이 있을 때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시점에 그러니까 시점을 바꿔가지고 저 뒤로 바꿔보면 또 바뀌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점은 2007년입니다. 2007년 12월 12일 날 최종 보고서가 확정이 됐고 그때는 박맹호 시장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2007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이 최종 확정이 아니고요. 그 후에 다시 바뀝니다. 2019년에 202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다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 김기현이 땅 밑으로 지나간다고 최종 확정을 지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제 현재 실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의 노선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 주민의 편의성, 민원의 야기, 그리고 공사 난이도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쭉 검토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만약 김기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이었다 한다면 아니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김기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현재의 최종 노선을 정했다는 건데 대실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다시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는 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드 배치 앞장서서 반대했다가 상황 변화를 내세우면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사실 상황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애초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건 아주 옛날 일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의 무역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 손해가 더 클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또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간의 협약은 저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당의 당론까지도 저는 바꿔서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본인의 생각이 어떤 건가 하는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불출마 약속에 관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시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셨었는데 결국 출마하셨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 2011년 정확하게 그걸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우리의 가능성, 즉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수 가치에 변함없는 견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